오늘 미국 3대 지수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음, 어제 좀 긍정적인 추세로 갈 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항상 그런 말씀 드릴 때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혹시 방향 판단이 잘못되면 어떨까 이런 걱정을 하긴 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그 의견을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고사항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일단은 어제 우리나라 장 플러스로 끝났고 0.83이면 꽤 올랐죠. 일본 애들은 박살이 났습니다. 어제 아시아 시장이 다 괜찮았는데 베트남도 안 좋았고 일본도 안 좋았고 어제 중국 쪽도 지수가 높게 올랐습니다. 최근 계속 하락 국면을 보이다가 미국 지수 보면은 세차게 내린 거는 한 이틀이고요. 그 전에 이제 조짐이 있긴 했었죠. 근데 이제 바로 반등을 보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미 말씀드렸지만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빨리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둔화되는 시그널들을 던지고 있고, 조금 더 길어진다라는 이슈 때문에 세차게 반응한 것 같은데, 이제 속도 자체는 이제 누그러진다라고 인식하고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고점을 뚫고 추세적으로 좀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 지수는 미국 지수보다는 강해요. 최근 보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갔다 밀려 내려왔는데 우리나라 지수는 밀려 내리질 않고 있거든요. 최근 보였던 추세선상의 고점 언저리까지는 왔고 직전에 있었던 2530인가요? 갔던 걸 타겟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선. 중국 지수도 급등했거든요. 최근 며칠간. 근데 주봉으로 놓고 보면 사실 까먹은 거 회복한 거고요. 이 기사 관련돼서 보면 한국경제 강현우 기자께서 11월 4일날 올려주셨는데 제로 코로나를 푼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렇게 나온 거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여기 보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자오리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시키는 정책을 폐기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 코로나 정책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모르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된 거를 이제는 연임이 됐으니까 풀겠다고 하는 기대감은 조금 살아나가고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느 시점에서는 제로 코로나를 푸는 방식을 가긴 갈 겁니다. 그게 이제 임박했는지 좀 더 지나야 될지는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고 중국이 긍정적인 패턴으로 바뀌는 거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중국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현재. 연합뉴스 기사 11월 4일자인데요. 이건 누가 올리셨나? 고일환 기자께서 올려주셨거든요. 중국 경제가 불안한 투자자. 그래서 타이거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신규 대중 투자를 중단하고 중식에 대한 투자 포지션도 여기 지금 안 나왔나 모르겠는데 한 10% 미만으로 상당히 많이 줄이고 여기 기사가 안 나왔네요. 제가 본 기사 중에서 이제 상당히 포지션을 줄여서 노출 포지션을 10% 이하로 줄이고 그 다음에 그 노출 포지션도 소수의 주식으로 집중했다고 하는 보도를 읽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신규 투자는 아예 중단하고 이게 시진핑이 연임을 하면서 헤지펀드가 등을 돌린 거거든요. 중국이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그 중국의 창고 생산 기지로 썼던 그런 해외 기업들이 이탈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중국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시진핑 연임되고 나서 제로 코로나 문제를 넘어서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해외로 부자들이 이탈한다고 하는 뉴스 보도도 나왔죠. 그게 뭐 경제의 큰 축을 흔들 만큼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국민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경제에 그렇게 긍정적인 이슈는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그 중국 쪽은 그러니까 이 중국이 계속 아래로 붕괴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일정 부분 중국도 글로벌 주식 시장에 맞춰서 움직이긴 할 겁니다. 다만 상승 강도나 이런 것들이 미력할 거라는 거죠. 그 중국 투자는 이제는 포트폴리오에서 배제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저는 다 포트폴리오를 줄인 것도 있고 남은 게 있다면 이제 반등 이후에 포지션을 다 청산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거의 없습니다. 또. 그리고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강도가 그렇게 세질 않아요. 약간씩 누그러지는 느낌을 최근에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 석 달 연속으로. 그리고 계속 기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트위터 절반 50% 정리해고 한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동아일보 기사 이은택 외에 2명 조나 최일은 기자께서 11월 5일자로 올린 거. 아마존 애플은 지난번 기사 보여드렸는데 모건 스탠리도 감원을 한다네요. 여기 대부분 다 미국이죠. 미국은 해고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사전적 해고를 하거든요. 경기 수축이 될 것 같이 느껴지면 사전적 해고를 하기 때문에 여기 쭉 나오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제도 잡컷을 보여드렸지만 경기 수축 국면의 정점, 그러니까 경기 역전 국면의 정점에 있고 수축 국면을 이제 점점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업률이 3.7로 다시 올랐습니다. 지금 실업률이 내려오다가 여기 보시면 바닥을 형성하고 있죠. 추세적으로 다시 내려올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이전에서 본 이런 기사들, 해고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이 이런 상황이면 중소기업은 더 할 거거든요. 추세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실업률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추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보스턴 이 김난영 기자께서 11월 5일 날 올린 뉴시스 기사입니다. 보스턴연은 기자께서 그간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 향후 속도의 여지를 얘기했다. 이거는 뭐 제노 파월 연준의당 의장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긍정적인 거냐? 이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뉴지원 기사고요. 11월 4일자 신기린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지금 핵심은 이거거든요. 금리 인상 속도는 느려도 더 높게 더 오래 한다. 그러니까 속도는 느리는데 금리를 더 지속적으로 올려서 그 최종 타겟점은 높여지겠다 이런 뜻인 거거든요. 파이낸셜 타임즈 3일 75년 이후의 삶인가요? 연준이 인플레와 싸움이 새 국면에 진입했다는 제목 기사에서 예상보다 금리 고점이 더 높아지고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하는 보도. 인상은 느려져도 더 높은 금리 인상, 장기화가 고려. 이 얘기는 높은 수준에서 금리가 오랫동안 있을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차익금리 부분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 일정 부분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고통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뜻이겠죠.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에요. 이거. JP모건 데이비드 켈리 최고 글로벌 전략가는 연준이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금리 올리니까 시장에서 유동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은 수준까지 치솟으며 이를 죽이려고 공격적이 됐다. 연준이 타이밍을 놓치면서 사실 뭐 연준만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에너지 수출 제재나 이런 것들이 막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연준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 이전에 사실 연준이 좀 더 이른 시간에 올 초에부터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 늦게 시작했다는 게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그는 모두가 경기 연착륙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런 목표를 달성한 적이 거의 없다. 저도 여기에 동의하거든요. 역사적 데이터를 보면 연준이 금리를 조금씩 내려주면서 경기 연착륙을 유도하지만 그 연착륙이 실제로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요번에 과연 성공하겠느냐? 너무 가능성의 타진으로 놓고 보면 무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 인사들은 하지만 계속 소프트 랜딩, 그리고 뭐 정부 당국자의 그 제닛 옐런 같은 그런 당국자 입장에서는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다라고 계속 발언을 하지만 시장이 실제로 그렇게 움직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기 수축에 의한 상당한 충격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요번 반등이 어쩌면 마지막 고점, 그 반등의 마지막 고점을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기사를 보면 김홍록 기자께서 그러니까 11월 4일 날 서울경제에 올린 거거든요. 전 세계 초인플레에 치달아서 2차 대전은 최악의 금융위기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계 최대의 헤지 펀드가 경고를 하고 있고, 값싼 돈의 시대는 끝났다, 이거 이제 저금 시대 끝났다는 뜻이죠. 한 번도 경험 못한 대공황 수준이 전망되고, 6번 연속 금리 올려도 고물가는 여전하고, CT 내년 기업 실적 침체가 본격화된다.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경험하지 못한 대공황 수준은 전 동의하지를 않고 있고요. 다만 값싼 돈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일정 부분의 그 금리를 유지하면서 경제가 돌아갈 것 같고요. 과거에서 보지 않았던 좀 높은 수준의 금리 수준이 일정 부분은 유지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기업 실적이 침체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것도 당연히 이해가 되고, 왜냐하면 이제 내년도에 실업률이라는 것도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계속 과거에 비해서 유지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침체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재고에 대한 부분하고 가동률에 대한 부분이 내년도엔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기업 가동률이. 여기 보면 중앙은행들이 한 얘기가 경기 침체가 올지 얼마나 심각할지 누구도 모른다. 뭐 리가르드 22 총재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침체만으로 인플레이션이 저절로 낫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하려면 일단 쭉 한번 꺼져야 된다는 뜻이죠. 영국은 100년 만에 가장 긴 침체에 직면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요번에 주식시장이 반등하면,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면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기준금리, 그러니까 그 주가가 경제를 반영하는 거라면,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면 주식시장은 상승이 아니고 약세를 보여야 돼요. 강세가 아니고. 근데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게 지금 그렇게 움직이는 가장 주된 이유는 많이 내려온 것도 있죠. 일단 조정해서 올해 내내 내려왔으니까 그 부분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이미 PMI 지수로 보여드렸지만 중국이나 20이나 다른 지역의 PMI 지수는 다 아랫방향으로 지금 수축 국면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다만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게 미국의 서비스업 지수인데, 그리고 미국의 고용 지수들을 잘 버티고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비스업 지수와 고용 지수가 안 좋게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지는 게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이슈로 작동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실제로 늦춰진다, 지금 긍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게 시간이 지나면, 즉 일정 부분 반등하고 나서 금리 인상 속도는 확실히 늦어진 게 맞는데, 거기에 고용 지표가 안 좋은 쪽으로 반영을 터닝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주식시장이 경제 지표의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시장이 밑으로 눌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타이밍이 언제일지는 좀 판단하기 좀 쉽지는 않은데, 12월 연준에서 그 금리 인상 발표하는 그 언저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11월 달은 일정 부분은 아랫방향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옆으로 횡보하거나 약간씩 머리를 드는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또 한 가지는 그 시기가 되면, 지금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인상 속도는 줄이지만 금리를 좀 더 천천히 올리면서 좀 그 고점은 높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 놓고 보면 10년 국채 수익률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일단은 조금 더 들려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상승 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정점을 형성하는 그림을 보이게 될 거예요. 지금 정점 형성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정점이 어딘지는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금리가 아닌 지표에 반응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내려가게 되면, 그때 채권 수익률이 따라서 같이 아랫방향으로 움직이는, 즉 주식 포트폴리오를 청산하고 안전자산인 이제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패턴으로 전환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황 판단이 굉장히 모호하고 어려운 시기이긴 한데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글로벌 시장에 크게 요동칠 만한 이슈가 나올 만한 건 아직은 없습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 레고 사태, 레고랜드 사태처럼 레고랜드 사태는 이제 영국의 감세 조치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을 보셨지만 어디서 뭔가 뜬금없이 툭 뭔가 튀어나와서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이슈 이외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슈만으로는 크게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 만한 이슈는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